안녕하세요. 저는 리트머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열입니다.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엣지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 대략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패시픽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에 이제 노출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트머스라는 회사에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회사와 이제 뭐 지금 회사 제품을 비교를 하는 건 조금 좀 그렇지만 현재 에지즈로 인제 아주 많은 발전이 있구나. 인제 예전에 제가 인제 근무하던 제품도 아주 좋은 제품이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또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인제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일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엣지 플랫폼이라고 좀 아니 엣지 컴퓨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이제 추세는 이제 모던 엣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인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는 당연히 이제 미국 회사고요. 이제 US 이제 산호제 기반의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좀 특이한 사항이 이제 보통 미국 회사는 이제 미국에서 인제 처음에 이제 투자를 받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리트머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로부터 처음에 투자를 받아서 인제 출발하게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최근에 몇 달 안 됐는데요. 한 6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구글에서도 이제 또 투자를 받아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인제 아시아 시장과 이제 포함해서 유럽 시장, 기존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팅을 많이 했지만 요번에 최근에 이제 구글 이제 투자 이후에는 유럽 시장과 아시아 패시픽 시장을 인제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차원에서 인원 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스테이터스는 그렇게 돼 가고 있고요. 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처음에 임 전무님께서 앞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제 최근에 디지털 인제 디지털라이징이죠. DX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런 분야에서 인제 가장 이슈가 인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커넥트하는 모든 이제 IoT 관련된 아니면 센서 관련된 에셋 관련된 기기에 이제 접속을 하는 게 아마 첫 번째 의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 2020년까지의 이제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제 한 2020년 정도 시장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장이 인제 좀 커갈 것 같다라는 인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5% 정도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서 좀 더 많은 이제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그동안에 한 뭐 6년 7년 정도 근무를 했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요즘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인제 고객분들과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맨 왼쪽 부분이 인제 데이터를 인제 컬렉션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인제 시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에셋에 대한 인제 컨디션 모니터링, 상태,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인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현업에서는 아마 OE라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인제 기능인데 현실적으로 인제 그 기계에 대한 퍼포먼스 어느 정도의 인제 퀄리티나 퍼포먼스, 어베일러빌리티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그다음에는 인제 그동안에 매뉴얼하게 인제 기입하고 했던 부분들을 자동화시키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인제 자동화죠. 그다음에 인제 맨 마지막이 인제 머신러닝 스테이지인데 이 부분은 쪼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사실 들어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제가 인제 느낀 거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머신러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보다는 정말로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국내에서 외국에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뭐 처음에는 짧게는 3 개월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업에 들어가서 실전을 이제 해 보고 하다 보면 아예 처음서부터 하는 단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6 개월, 1 년으로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많고요.
최근에는 인제 비디오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비디오 이미지 기반의 머신 러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머신 러닝보다는 리소스도 적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쉽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것만 현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런 스테이지에서 그러면 이제 고객이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다 오늘부터. 근데 사실은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업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현업에 들어가서 인제 공장에 예를 들어서 팩토리 플로어에 가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을 때 사실은 거기는 뭐 DB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PLC 아니면 여러 가지 로봇 좀 CNC라든가 가공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모든 기기들이나 에셋에 접근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고, 또 아니면 그 이제 파트너사를 인제 통해서 기기당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만 인제 그때그때마다 S사성으로 인제 그 만드시는데 인제 요런 인제 커넥티비티의 문제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현재 데이터를 인제 수집을 못하니까 기기는 작동을 하는데 그 기기에 대해서 OT 기계라 그러죠. 팩토리 플로어니까. 여기에서 데이터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했다. 그리고 인제 당연히 그 공장에는 전문가들 되게 많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제조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많지만 데이터를 접속하고 보고 분석하는 이런 이제 분야의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모자르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겠지만 또 공장의 데이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외부로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 그리고 뭔가 나중에 이런 인제 스마트 팩토리를 인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인제 그 규모보다는 훨씬 더 그 스코프를 능가하는 인제 그런 큰 스코프로 변하면서 이제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지더라.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두루두루 인제 섞여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인제 커다란 인제 그 빠르게 전개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더존에서도 이제 말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사실 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저기 OT와 스마트 팩토리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OT와 현업이죠. IT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 현재 리트머스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OT와 IT를 양극을 접목해서 브리징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현업에서는 보면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할 때 하이라키컬하게 이렇게 윗단으로만 넘겨가는 인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요즘 추세는 뭐냐면 저희가 리트머스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여러 레이어의 인제 그 에셋이나 데이터에 다 접근할 수 있는, 하이라키컬하게 아니라 이제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접속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거를 인제 윗단이나 백엔드나 아니면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넘겨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아주 모던 데이터 플랫폼, 요런 부분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기능을 저희가 지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하나의 그 인제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커다란 인제 그 엔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엔진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뭐 그냥 센서만 접근한다라는 게 아니라 센서 플러스 PLC나 이런 스케이다 같은 이제 시스템 쪽, 아니면 뭐 데이터 소스, MES 데이터, 스케이다 여러 가지 요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그 방대한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제 분석하는 인제 엔진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쪼금 호불호가 갈리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 리트머스에서 제공드리는 데이터 분석은 이제 현업에 관련된 KPI를 뽑는 이런 로직에 인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특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면 인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런타임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객사에 맞는 알고리즘을 태워야 되는 인제 요런 이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제 그 말 그대로 인제 데이터 분석과 인제 다 끝났을 때 데이터를
이제 어딘가는 적재를 해야 됩니다. 나중을 위한 이제 빅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역시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이제 그 드라이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제 크게 연결과 분석과 통합하는 엔진이 이제 포함된 굉장히 플랫폼이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커넥션할 때는 여러 이제 PLC 업체들 사실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국내는 뭐 이렇게 한두 개 업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PLC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레거시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된 기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데이터 드라이버들이 여러 개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PLC뿐만이 아니라 IoT 관련된 센서들, 새로 나온 센서들은 이제 독자적인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방대한 이런 드라이버나 아니면 접근성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커넥티비티 쪽에 이제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그러면은 아까 처음 본 이제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이런 스테이지에서 각각 어떤 기능으로 이런 걸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제 뭐 조그맣게 보이지만 아까 이제 보신 바처럼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제 데이터 이제 그 엔진이죠. 데이터 엔지니어링 엔진 쪽에서도 하나의 기능이 이제 필요합니다. 시각화하는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수집하고 시각화하고. 네, 또 컨디셔닝은 모니터링을 할 때는 KPI를 뽑는 이제 자동적인 루틴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OE, 특히 OE는 굉장히 이제 그 KPI를 뽑는 이제 그 루틴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격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색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할 건지 아니면 비디오, 이미지 기반의 머신러닝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서 만들어진 머신러닝을 엣지다운으로 내려서 실시간으로 돌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리트머스 같은 데이터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이기적인 데이터, 여러 데이터, 틀린 데이터, 벤더사의 데이터가 저희가 수집을 할 때 가장 가운데서 하는 게 중심적인 게 뭐냐면 표준화입니다. 아까 저기 더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KS 이제 스탠다드가 있듯이 저희 리트머스 제품은 모든 데이터들을 이기종 데이터를 모아서 적재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싱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표준화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 표준화된 데이터가 모든 곳으로 이제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특히 이제 프로젝트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진행이 되면서 가서 다른 벤더사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데이터 포맷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볼 때.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디스크립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이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것도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현업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IoT 관련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연결이 됐을까? 사실은 뭐 작년 2021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최대 한 50%를 보더라도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다. 그리고 이제 멀고 할 일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적으로 그 레퍼런스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돼서. 근데 현재는 외국 기업이지만 세인트 고베인이라는 월드에서 굉장히 한 1, 2등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차에 이제 앞에 윈실드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공장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공장에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툴로서 세인코벤에서 이제 저희를 활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시너리 쪽 이퀴프먼트, 뭐 마자기라든지 미쯔비시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 패시픽 제가 이제 조인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게 구글 쪽하고 저희가 연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글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보다 인텔리전트 매니팩처링이라는 테마로 이제 5월 달부터 론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테마는 뭐냐면 기존의 AWS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겠지만 이 클라우드 쪽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누군가는 데이터를 모아야 줘야 됩니다. OT나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화이트 레이블링을 통해서 저희 리트머스 엣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측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글에서 이제 인텔리전트 매니팩처링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판매를 하시거나 이제 하실 때는 이제 디폴트로 저희 리트머스 엣지가 이쪽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전달하는 이런 매개체로 이제 역할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리트머스를 어떤 고객사들이 이제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유리 공장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국내는 굉장히 머신러닝 쪽으로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이제 나라를 보시면 다른 이제 고객사를 보시면 머신러닝을 하는 데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데이터가 적재가 안 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적재하고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OE라든지 KPI를 통한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 그 큰 고객 중에 나이가라라고 이제 보틀링 회사, 이제 워터 바틀링 회사라고 있고, 이제 타이어 회사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제 뭔가를 하시는데 아직은 국한되어 있는 게 KPI라든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에 론칭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협력업체를 이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고객사는 상관없어요. 중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초점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향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이제 준비가 필요하신 업체라면 혹시 저희 이제 리트머스 같은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대표님, 저희가 그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네. 이제 온라인은 일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약을 하셨는데 제가 네. 소개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그 엣지 관련해서 네. 그 일하신 지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7년 되셨군요. 네네. 하다 보니까 7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때 제가 네. 알고 있는 한 엣지 컴퓨팅, 지금은 이제 엣지 데이터 플랫폼이네요. 그죠? 네. 엣지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마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동안에 했던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외국 같은 데는 이제 다른 아시아 패시픽 쪽 이제 공장 쪽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한 일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처리 플러스 앞에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이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리트머스에서 같이 제공되는 이제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사실 리트머스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 뭐 리트머스 솔루션 자체도 그렇지만
네. 엣지 컴퓨팅 관련해서 네. 그 여러 가지 경험을 오랜 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아마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발표 감사드립니다.